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오늘 신라젠하고 국일제지가 조금 이제 많이 밀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한 부분이 지금 보여지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신라젠과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 한해서 수익을 챙길 부분, 그리고 또 만약에 밀린다, 밀리는 것에 있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를 많이 하시지 않았나,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매수를 하셨던 안 하셨던 지금은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습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날 말씀드린 게 뭐였죠? 이 음봉이 이 라인을 먹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확실성 있게 양봉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마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했을 때 매수하면 안 된다. 왜냐? 이걸 확실성 있게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라인 밑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 이런 거죠. 한참 밑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던 뭐 9,000원이던 이 밑에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20% 30% 급등이 뭐 충분히 뭐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이 어느 자리에서 나올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저점을 찍고 올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론 여기 가격은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이 자리가 깨지고 내려가면 12,200원, 뭐 300원 이 자리까지를 볼 수 있다. 네,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또한 이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여기서 무조건 급등이 나온다.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라젠이 자,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긴 하지만 악재가 만약에 나온다.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이 밑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이 밑에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전 좋다. 그러니까 악재라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 중이신 분들한테 상당히 좀 그렇긴 한데 그 악재라는 게 여기에서 뭐 이 종목이 어떻게 된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하락하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빠질지는 지금은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보겠습니다. 예상은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는 이 자리까지 밀린다. 예를 들어서 이 12,000원이 밀리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흔하게 지금 바닥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자리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자리를 뚫고 올라오는 위치가 좋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1선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어요. 21선 올라오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 반등이.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1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21선 지키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이 저점도 빠지고 더 밑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기업 자체 신라젠이 문제가 안 생긴다. 이 갭을 메꾸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자리. 갭을 메꾸고 뭐 5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업적인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업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라젠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선, 그러니까 어떤 뭐 재료, 뭐 어떤 뭐 이렇게 호재를 기다리고 오시는지는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이 단순히 수급과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선 지금 바로 이렇게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 위에 올라와야지만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에서 매수하셔서 쭉 내려오고 반등하는 이 시간과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부분 고민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지만 이 올라올 때 저는 그러니까 각자 좀 중요한 라인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 밑에서는 매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정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러한 라인 때문에 또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이러한 가격을 여기에서 제가 설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밑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12,300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 밑으로 빠지면 그때 그 빠지고 나서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도 본다고 하면 이평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하면은 이평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 그러니까 중기로 본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빠지는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죠. 이것도 보면 2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이 지금 20선,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20선을 본다 그러면 15,000원, 16,000원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 라인이 이게 쭉 빠지면 그렇죠. 주봉상에 그래서 그 가격대, 그러니까 올라올지 내려올지 내려갈지 그것도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위치,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위치에 그냥 기다리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고 거래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주봉 30분 봉에서도 제가 이미 몇 개월 전에 제가 이 라인을 다 설정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파란 거, 빨간 거 뭐 지저분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 라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빠졌을 때 이 라인 돌파해야 돼요. 이 라인 돌파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면 빠졌을 때도 이 올라갈 때 중요한 이 라인대가 빠졌을 때도 당연히 지지를 해줘야 되는 중요한 라인대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자리 며칠 전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죠. 이것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 점선 빨간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 밀리는 게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 3일 전에 제가 분석을 분봉상에 제가 안 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빨간 점선은 무조건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 빨간 점선에 이 두 줄을 밀었던 캔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캔들이에요. 자, 여기 보이시겠죠? 여기. 음봉으로 이 두 점선 라인을 밀었어요. 그리고 양봉으로 올린 캔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 라인, 이 위에 이렇게 보시면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파란색 라인을. 그렇죠? 계속 지지를 받았는데 받고 반등 나왔는데 여기에서 오늘 장 막판에 음봉으로 한꺼번에 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모든 종목을 분석했을 때에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아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 12,000원, 이 12,300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일 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제지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매수는 그렇고 이 자리에서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현금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빠졌으니까, 예, 빠진 상태에서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에서 밀리고, 오늘 보면 6,800원에 대한 저항을 받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항을 꼬고 지금 빠진 상황, 지금 또 빠졌어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봐야 되는 자리가 5,900원이죠. 제가 이 라인 때, 자, 여기, 이때도 보시면 뭐 여기를 설정했지만 지금 여기와 이 밑에 두 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자리.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고 반드시 지지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밀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5,400원, 4,900원 가장 핵심적인 이 4,900원까지도 예,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 9일 제지에 있어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은 예, 그렇게 예, 많이 의견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이 9일 제지는 좀 남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많이 상승하면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고 예, 좀 힘든 거죠. 그것을 안다 그러면 미리 대응하고 미리 매도하고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 지금 예, 그렇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매수에 대한 의견보다는 예, 지금은 대응이 상당히 그냥 보유 중이신 분들이 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고점 자리가 아닌 이상 대부분 수익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모습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런 모습에서 여기가 밀린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뚫어야 되는 예, 이렇게 내려오면 자, 별로 저는 그래요. 여기는 어느 정도는 좀 상승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지만 부분적으로 익절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여기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말고요. 예, 여기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을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당연히 아니고요. 예, 매수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좀 빠질 때마다 현금화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등, 그 나머지 물량.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라는 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100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10을 던지고 뭐 20을 던지고 이게 그게 대응이에요. 그 어려울 게 없는데 그걸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그 10%, 20%의 그 비중을 그거라도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예, 뭐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죠. 하지만 그것을 던지고 나서 빠지면 정말 잘했다. 대응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예, 판단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수익만 챙기는 게 기분 좋을 게 아니라 하락을 하더라도 대응만 잘 된다고 하면 그것도 수익 난 것처럼 예, 분명히 좋은 손실을 보면서도 예, 어떻게 보면 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어느 정도 예, 익절을 조금씩 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익절을 좀 하시라고. 예,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예, 지금이라도 조금씩 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최고가, 신고가 이렇게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봉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에 지금 딱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기 고점 여기에 대한 부분 저항받고 여기 지지해 줘야 되는 이 라인 일단 중간에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이 밑에 이 6,000원 밑에까지 밀리는지 또 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과 일봉상에 대한 이 6,000원 예, 6,00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월봉상에서 최고점에 대한 제가 이 라인을 설정한 게 6,600원인데 이 자리를 올라갔다가 지금 밀린 상태예요. 그럼 이 자리에 밀린다 그러면 누구나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보는 이 이평선 자리가 바로 5,600-700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6,000원에 대한 예, 그 부분은 반드시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인 설명을 드렸죠.
6,580원에 대한 부분, 예, 이 자리를 요렇게 지지를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밀리면서 수급이 터지면서 이 다음 칸에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라인에서 딱 정확하게 꼬리를 달고 살짝 반등이 나온, 자, 제가 이제 6,174원을 설정했는데 6,170원을 찍고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밑으로 빠진 모습은 보여지지 않지만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음봉으로 밀고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를 지지를 하고 여기를 이렇게 올라오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종목에 있어서 이 영상을 그냥 그러니까 듣고 계시는,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말씀을 드려본다 하면, 제가 드리는 종목이 뭐 다른 분도 이렇게 좀 같이 추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좀 제가 이제 손절 라인도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미리 만약에 그 손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빨리 치면은 상관이 없는데 늦게 치게 되면은, 물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전문가 활동한,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 활동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같은 위치를 많이 볼 거예요. 그럼 대응이 상당히 늦어지고 거기에 있어서 또 시장에 대한 부분이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추천 종목은 제가 당분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익 보신 분들에 있어서는 별로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그렇게 쉽게, 물론 손실 보고 하락한 거에 있어서는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뭐 가끔 계시긴 하지만 제가 드리는 종목을 가지고서는 매매에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나, 약간 사실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여러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막 그냥 종목을 던진다기보다도 시장의 흐름, 그것을 살펴보면서 한번 다음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